자, 그럼 여기에 있는 수익 금액 있잖아요. 요 수익 금액 있는 게 요게 우리 아까 했던 각각의 업종별로 수익 금액 있죠. 그거를 우리가 조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 수익 금액을 보고 얘가 기준 경비율 몇 번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냥 그대로 기준 경비율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자료 아까 우리 고친 1번에 있죠. 그래서 자료 1번에 요 8억 4,850만 원짜리는 기준 경비율 코드가 300100이죠. 이거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수익 금액 보시고요. 아셨죠? 여기다가 직접 치시는 거예요. 848 얘가 300100 엔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억 1250만 원짜리가 얘가 45110짜리죠. 그래서 45110 45110 그렇게 갑자기 업테라는 종목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100만 원짜리는 515050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부산물 매각액은 45101. 근데 아마 중복이 안 된다라고 뜰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100만 원짜리가 여기 45101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복이 안 되니까 얘랑 얘를 합치셔야 돼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451, 얘 이 100만 원 삭제해서 얘를 위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복이 안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00만 원을 여기다가 더해 주시면 3억 350만 원 되겠죠? 죄송해요. 3억 100, 그죠? 350만 원. 맞죠? 하시고 얘를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복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3억 1350만 원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내보를 두게 되면 요 100만 원은 중복돼, 여기에도 들어오고, 여기에도 들어오니까 두 번 입력한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삭제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컴퓨터가 뭐로 잡냐면 국내 생산에서 내수 판매로 다 잡아버려요. 알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주겠죠? 별도의 언급 없으면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매입해서 내수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있다라고 요 중에서 일부를 요 수입 상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수출한 게 있다라고 하면 요 동그라미 7번 넣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문제에서 어디 있냐면 자료 1번에 주석 1번 보실래요? 자료 1번에 주석 1번. 자, 자료 1번에 주석 1번을 보니까요. 이것도 좀 문구 좀 여러분 좀 고쳐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제품 매출에는 2억 5천이 국내 수출분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 국내 좀 지워주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수출분이다라고 줄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수출이면 영세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수출 쪽으로 넣어라 그 뜻입니다. 요거. 여기 화면 보시면, 예, 여기. 자, 우리 제품 매출이 요 8억 4,850만 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8억 4,850만 원 중에서 여기에 2억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이 요 국내 생산품이란 얘기가 되겠죠. 8억 4,850만 원의 수출 2억 5천만 원 뺀 거. 이해되시는가요?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일단 8억 4,850만 원이 제품 매출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2억 5천을 여러분들이 빼시는 거예요. 계산기로. 빼셔서 빼셔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하나. 이건 좀 계산기를 쳐야 됩니다. 알죠? 근데 계산기를 안 치고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국내 생산품을 2억 5천으로 바꿔보실래요? 국내 생산품 여기 있잖아요. 얘를 2억 5천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바꾸시면 여기 수입 상품에 5억 9,850만 원 들어오죠? 그럼 얘가
국내 생산품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C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붙이면 되겠죠? 되시죠? 그래서 수입 상품에 있는 금액을 컨트롤 C, 국내 생산품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고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마우스, 우리가 계산기 안 두드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여기다 직접 5억 9,850만 넣으시는 거고, 계산기 두드리기 싫으시면 이 국내 생산품에다가 영세율 같은 거 입력하시고, 네, 여기 수입 상품에 있는 금액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는 거, 둘 중에 하나 택일. 알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2억 5천은 수입이에요, 수출이에요? 그쵸? 수출이잖아요. 그럼 2억 5천을 여기 수출을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출을 클릭해보시면 클릭이 안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수출이 클릭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 금액 입력이 안 되죠? 금액 입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입 상품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을 수출로 보내는 건 스페이스 엔터입니다. 알죠? 스페이스 엔터입니다. 이건 외워주시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수입 상품에 있는 걸 수출로 보낼 때에는 직접 숫자 입력이 불가능하니까 스페이스하고 엔터 이렇게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네모 1번 업종별 수익금의 명세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암기죠, 암기. 그렇죠? 여기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이렇게. 자, 됐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자, 410페이지 자료 2번으로 가실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이게 참 저자분이 좀 그런데, 여기 자료 2번에 첫 번째 점 공사수익 있죠, 여러분들. 예, 요 공사수익에다가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404페이지 자료 2 참조. 자료 2번에 첫 번째 점 공사수익 있죠? 404페이지 자료 2 참조라고 적어주시고. 참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세무조회 했어요. 공사수익에 대해서. 저번 주에 했었죠, 마지막에. 그걸 저자분이 또 냈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그러니까 저자분은 여러분 연습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랑 그걸 별도로 이렇게 주신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같이 나와요. 알죠? 참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때 1250만 원이 가산됐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상품 매출에도 적어주세요. 상품 매출도요, 404페이지 자료 3 참조. 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 404페이지 자료 4 참조. 엄밀히 실제 실험을 이렇게 내진 않아요. 각각으로. 한꺼번에 뭉쳐서 내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 좀 적어주실래요? 요것 좀요. 여기, 이거. 여기 공사수익 있잖아요. 여기 공사수익 오른쪽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됐다라고 적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됐다라고 좀 적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됐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시험 문구대로 고치는 거예요. 시험 문구대로. 실제 시험에서는 제대로 잘 줄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자료 2번의 첫 번째 점 공사수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으로 1250만 원이 가산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요, 그 저번에 한번 두 개 했었죠. 한라빌딩 공사나 머시기 백두현수원인가? 했었을 때 가산 조정이 결론적으로 1250만 원 나왔을 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이거예요. 이거 화면만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안 줘요. 우리 아까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요, 공사 수익금에 1250만 원 가산됐었잖아요.
가산돼서 법인세법상 공사 수익 금액이 3억 1,250만 원 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알죠? 자, 가산됐는데, 우리가 지금 고쳤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 왜냐면, 가산이 1,250만원 됐으면 수정신고해야 되잖아요. 1,250만원 누락됐으니까 제대로 신고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수정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알죠? 이걸 줘야 돼, 시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법상은 매출에 들어가 있죠. 1,250만원 가산돼 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은 가산이 안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니까 화살표가 법인세에서 부가가치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호를 플러스로 해요, 마이너스로 해요? 맞죠? 마이너스로 해야죠. 1,250만원에서 0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0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50에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차이 나는 내역에 적어주는 거예요. 알죠? 아이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씨. 네. 그거는 여기서 검토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액 검토. 여기. 클릭해 보실래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 동그라미 12번 조정후 수익금액 12억 6,300만원 보이세요? 여기 우리가 아까 했던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맞춰줬잖아요. 이게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매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하면, 여기 보시면 화면에 동그라미 8번 과세 일반, 과세 영세율 있죠? 물론 면세 매출은 없으니까 빼고, 그럼 여기 있는 11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겠어요? 요거. 그럼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요 파란색 박스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게, 이렇게 쓸게요. 여기 좀. 요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알죠? 수익금액이고, 요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과표. 맞죠? 요 차이 나는 금액이 1,300만원 날 거예요. 맞죠? 그럼 1,300만원 어디에 있냐면, 맨 아래 가시면, 요렇게 1,300만원 있고, 갑자기 빨간색 있죠? 그럼 이 1,300만원 차이 나는 내역을 요쪽에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맞죠? 표시하는데, 그게 부호를 법인세에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화살표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액 할 때. 됐죠? 그럼 다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이 나는 내역은 21번부터 32번 중에 뭐에 해당이 돼? 지금 차이 나는 내역은. 자, 훑어보시면. 몇 번일까, 몇 번? 어렵나요? 28번 진행률. 진행률 때문에 발생한 매출 차이잖아요. 맞죠? 진행률 차이는 진행률에 따른 매출 차이다 그 뜻이니까 작업 진행률 우리가 어디서 하고 공사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매출 차이다 그 뜻이에요. 맞죠? 여기 수정하는 거죠. 여기 28번에서 부호는 방금 빼기 1250이었죠. 빼기 1250.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 진행률 차이만큼이 나는데 법인세에서 부가가치세로 가야 되니까 빼기 1,250만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하나 해결했고 그러니까 차이 나는 내역에다가 이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단지 부호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어디에서 어디로 조정하는지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윗줄. 위탁 매출 누락분 100만원 밑줄 치시고. 위탁 매출 누락분 100만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되었다. 자, 밑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미반영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위탁 매출 누락분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위탁 매출 회사가 100만원 누락해가지고 우리가 가산했잖아요. 100만원. 맞죠? 가산했으니까 법인세법상 매출에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실 게 누락된 건 장부에서 누락됐지만 100만원만큼 가산했으니까 법인세법상 매출엔 들어가 있어요. 가산이 잘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잘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누락했으면 신고서에 저 100만원 수정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상 매출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세무 정도 했잖아요.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은 수정 신고 안 했으니까 안 들어가 있죠. 수정 신고했으면 차이나는 여기 없는 거고. 지금 수정 신고 안 했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화살표가 법인세에서 부가가치세로 가니까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0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00이 돼야죠.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해주면 될까요?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시면 코드. 그렇죠. 매출료가 32번 보이세요? 32번? 그럼 32번 쪽에다 마이너스 100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 되셨죠? 이렇게? 예. 저자분이 좀 어렵게 내긴 했는데 이런 문제 접하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의 세 번째 점 있죠, 여러분들? 세 번째 점은요, 저처럼 이게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왜냐면 저자분이 좀 문제를 떨어뜨려 놨어요. 뭐냐면 얘를 어디다 연결을 시켜주시냐면 자료 3번에 4번에 연결 좀. 자료 3번에 4번에 연결 좀요. 자, 일단 자료 4번부터 보실래요? 자료 4번이래. 자료 3번에 4번부터 보실래요? 자, 일단 밑줄 좀 매출 내누리 밑줄치고 매출 내누리. 계속 볼게요. 150만 원에 대해서 밑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밑줄치고. 우리가 여러분들 매출 환입금 발생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마이너스로 수정세금 계산서 입력하시죠? 그걸 안 한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매출 내누리는 법인세에서 매출에서 까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 위로 올라오시면 제 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요. 자, 한번 보실게요. 그럼 법인세법상 우리 아까 마이너스 150 했죠? 법인세에 대해서는 차감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맞죠?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매출액에서 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마이너스 150 되겠죠? 둘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0 됐겠죠? 물론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0. 근데 이제는 법인세에서 부가가치세 맞춰주려면 플러스 150이 돼야죠.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150 대 0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럼 이 차이 나는 내역은 네, 없죠, 여러분들. 21번부터 32번까지 봐도 요 매출 매물에 대한 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내역이 있는데 자주 차이가 나는 21번부터 32번에 없으면 아래 33번부터 살 적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33번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된 적 없어요. 한 번도. 알겠죠? 저자분이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시키려고. 그래서 얘는 이 차이 나는 게 매출 애누리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적당하게, 이거 채점에서 아닙니다. 적당하게 그 심사위원이 뭐야? 출제위원이.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네, 이제 그 쇼미더머니가 나와요, 심사위원. 심사야. 출제위원이 알아도, 맞죠. 심사도 하긴 하니까. 그만큼 적으시는 거예요. 150대야죠? 맞죠? 방금 했었죠? 150만원. 네. 그래서 150만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됐고요. 이제 자료 3번. 자, 자료 3번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내역 여기 12억 7,600만 원 이미 우리가 봤어요, 아까. 맞죠? 아까 봤고요. 이제 1번 볼게요, 1번.
자, 읽어볼게요. 1번. 자,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자, 밑줄.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밑줄 치시고. 자, 계속 보죠. 자,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포함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우리가 뭐 비품 같은 매각액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을 매출이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0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이 넣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공급가액 제외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1,100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그러면 법인세는 안 들어가 있죠. 고정자산 매각이 매출이 안 들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더해져야 되죠. 공급가액에. 알죠? 그럼 1,000만 원 플러스가 되겠죠? 그 차이 나는 내역을 적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뭐 어디로 적으면 될까요?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25번에 보이시죠? 여기 자산 매각으로 인한 차이인데 여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 있잖아요. 이게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여기다 플러스 1,000 하시면 되겠죠? 1,000.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자분은 좀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사례를 좀 많이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에 2번 좀 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일단 8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결제받고, 자, 800만원을 결제받고 미치고, 800만원을 결제받고 미치시고, 그 다음 밑줄 공급 시기 전 세금 계산서를 발행. 자료 2번 등급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세금 계산서죠. 자, 근데 밑줄 결산서의 선수금으로 처리. 그럼 법인세는 요거 매출이 아니에요. 법인세 매출 아니에요. 뭐 매출이에요. 법인세는 이거 똑같아요.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계약금 받은 건 수익 아닌 거예요. 매출 아니에요. 맞죠? 인도했을 때나 매출인 거지.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세금 계산서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로 해가지고 공급가액에 800만 원 넣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는 플러스 800만 원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법인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에는 공급가액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800이죠? 어디다 넣으시면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차이 나는 내용. 그렇죠. 아까 29번. 차이 나는 걸 가산하는 거잖아요. 거래 시기는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인도일인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 아니라 이제 선세금 계산서 발급일이니까 그 차이 나는 만큼을 가산해 주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800인가요? 그죠? 부가가치세 제외시키셔야 돼요. 800. 이렇게 넣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료 3번은 썩 좋진 않습니다. 이거 좀 왜냐면 이렇게 안 내거든요. 해볼게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립기념일은 복리후생 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창립기념일. 그러니까 설날 그건 인정하거든요. 왜냐면 설날은 그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근데 창립기념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이건 저자분이 좀 너무 깊게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부가가치세를 정말 맨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명확하게 줄 거예요. 그렇죠? 해보면 여기 볼게요. 자, 종업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선물로 제공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 원가는 500만원, 시가는 700만원이다. 실제 시험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죠. 표정 안 좋으셨어. 무슨 말이지. 우리 부가가치세는 현대백화점이 우리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팔 때 그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원래 맞아요. 과세사업에 써야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현대백화점이에요? 세무서가요?
세무서가 하죠.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무공무원은.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소비자한테 팔 때까지 쳐다봐야 돼요. 불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과세사업자가 매입하죠. 매입하면 그냥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겠지! 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버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구입하잖아요. 그럼 소비자한테 팔아서 매출세를 내겠지? 라고 생각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간주공급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시키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를 썼죠? 그럼 매출세는 왜 안 내요? 안 내죠. 접대용으로 쓰거나 그렇게 하면 매출세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걔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하죠. 그게 간주공급. 했죠? 간주공급 별도 오늘 올려놓을게요. 영상에. 했죠? 그럼 이거 간주공급이란 얘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 50만원 받았겠죠? 받아놓고 우리가 창립기념일 선물로 제공하면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복리후생으로 안 보거든요. 부가가치세 맨 언저리에서는요. 알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알죠? 간주공급이고 개인적 공급이라 불러요. 증여는 아니죠. 맞죠? 거래처에 공짜로 줘야 증여인데 이건 종업원한테 줬으니까 개인적 공급입니다. 알죠? 그래서 개인은 놔도 되지만 임직원도 들어와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뭐로 제재한대요? 시가로 제재, 시가. 그래서 시가인 700만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700이에요, 700.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인세가 어려운 게 부가가치세도 알고 회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간주공급은 알고 계시는 거 권장인 게 7장 접대에 비해서 또 나옵니다. 알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여기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근데 법인세는 간주공급이란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법인세법은 매출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간주공급이.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시가만큼 공급가액이 가산해서 건별로 잡거든요, 요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0만원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요 차이 나는 내역은 어디 있어요? 20. 그것도 3번. 여기 개인적 공급 있죠, 여기. 요게 간주공급 쪽에 개인적 공급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보호는 플러스 700이죠? 그럼 빨간색 없어지죠,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내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람 죽어요. 시험 시간 한 2시간 넘게 줘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쪽. 요 간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무형 자산 매각하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요 차이하고 매출 누락 요 정도? 요 정도를 많이 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저자분이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잠시만요. 좀 검토 좀 할게요.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해야 좀 괜찮은지. 자, 기출문제집 꺼내주시고. 잠깐만요. 괜찮은 문제가 아쉽네. 여기 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427 90몇 회를 못하는 거 좀 문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실제 그 기출문제하고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좀 연습이 좀 안 돼서, 왜냐면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같이 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자, 427페이지에 문제 5번에 1번 있죠.
문제 5번을 1번, 거기 자료 1번, 2번, 3번이 우리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하고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하는 겁니다. 뒤에는 없어요. 자, 회사는 한양전기로 바꾸시고, 한양전기 861번. 아이고, 아이고. 자,